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2020년에 방영된 스타트업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내용은 말 그대로 주인공이 스타트업을 경영을 하는 내용이에요. 주인공인 남도사는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머신러닝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그 기술로 창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도사는 전형적인 공대생이라서 기술력이 뛰어나도 사업에 대한 감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할 때 기술적으로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요.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반응이 어떨까요? 와, 이거 되게 뛰어난 기술이구나. 그런데 그걸로 뭘 할 수 있는데? 이 기술은 지금은 굉장히 많은 곳에 응용되고 있는 중요한 기술이지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쓰임새를 몰랐던 거죠. 그리고 저도 그 장면을 보고 웃었어요. 저는 주인공이랑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반응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설명들이 저 주인공이랑 다름이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번 설명에는 그 제품 기술에 대한 내용은 쫙 빼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마트 앱에 대해서 본격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20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모두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공부해서 서울대나 의대를 가겠다, 혹은 진도준처럼 주식이나 땅을 사겠다. 저 같으면은 사업을 하겠습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사업 아이템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죠. 하지만 어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구동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특허를 신청하거나 혹은 스티브 잡스에게 제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제 상황이 이 상황과 비슷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래에서 오진 않았지만 성공을 확신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설득할지 모른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사업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사실 사업을 엄청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고, 전문직으로 살아간다면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더라도 편안한 삶은 보장되었겠죠. 그런데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데 참을 수 있을까요? 스티브 잡스 이름 옆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기회를 날려버린다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아이디어를 들고 20년 전으로 되돌아간 사람에 비유할 정도로 제 아이디어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가 생각할 정도면 너 이전에 몇 명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이다. 물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언해서 말씀드리자면, 누군가 이미 만들었다면 제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스마트폰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제가 만들 제품은 우리 사회에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킬 거라는 겁니다. 윈도우가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혁명, 뭐냐, 바로 스마트 앱입니다. 스마트 앱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교를 하자면 인공지능의 보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공지능 없이 현재의 기술로
인공지능과 비슷한 효과는 낼 수 없을까? 인간의 능력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 프로그램이 존재를 한다면 인공지능이 없더라도 인공지능에 가까운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의 최고 장점은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없어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과 합쳐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동안 꿈만 꿔왔던 미래 기술을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말 자체는 과대포장이기도 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핵 또는 헬퍼라는 게 있습니다. 20년 전 디아블로2에서는 맵핵이라는 도구가 있었고 그 뒤로 FPS 게임에서는 에이맥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도 헬퍼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핵이 뭔지 모르실 수 있을 텐데요. 쉽게 표현을 하자면 내비게이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내비게이션인데 길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결정을 도와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만약에 그런 핵이 나온다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공대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관련 경력도 없는 사람이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다고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지 이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갈등이 존재합니다. 저는 그 갈등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상대방의 말이 납득이 된다면 인정을 하는데 상대방의 경우 상당수가 납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말이 그른지 틀린지 그것을 판단하는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토론 사이트 혹은 토의 사이트를 만들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설득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득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실제로는 납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일까요? 저는 굉장히 많은 고찰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이긴 하지만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들은 정말로 이해를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을 30분 안에 설명할 수 있나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양자역학을 완벽하게 30분 안에 이해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 어플의 시작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화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이해를 시키는 것이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일종의 설득을 위한 종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간신히 설득을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저 그들을 이해시키고 권위를 내세우기도 하고 정치를 하기도 하는 등 한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즉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는 말은 다수를 설득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모든 주제에서 설득을 진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설득 플랫폼입니다. 사업적인 방식으로 말하자면 프로젝트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런 비슷한 것은 있지 않나? 제 어플의 핵심은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해서 이해를 시키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사용해서 뭘 하는지는 부차적인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스템을 고안을 했는데 당연하지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돈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잖아요. 이 효과 대비 비용은 굉장히 적은 편이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문외한이었고 중요한 것은 수익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스템이 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사용으로 사용하던 미 국방성의 아르파넷이 인터넷으로 진화해서 현재는 예능 프로를 보거나 음식을 배달할 수 있게 된 것처럼요. 아까 말했던 남도산의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기술 역시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돈이 되지 않았더라면 사장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의 이 설득 플랫폼은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저는 이제 여러분을 설득해서 저의 뉴스가 사실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도 있고 상거래에서 내가 파는 제품을 여러분들이 사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과정을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 무작위의 개인을 설득할 수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무작위 대중의 대다수를 설득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뉴스와 상거래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그저 예시일 뿐입니다. 뉴스를 포함한 모든 분야, 학습, 정치, 경제, 커뮤니티, 생활, 다방면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야를 하나 더 추가한다면 바로 어플리케이션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종합하게 돼서 나온 결과가 인공지능 비서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 스마트 앱은 기존의 모든 플랫폼들을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처럼 폐쇄적인 플랫폼이 아니라면요. 초기에는 다른 어플을 추천하는 방식이겠지만 점차 생태계가 성장할수록 개별 어플이 아닌 기능에 의존하는 프로젝트가 어플을 점차 대체하게 될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뭔지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을 하겠지만 당분간은 어플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요. 스마트 어플은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진보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지식의 민주화라는 단어로, 그리고 보수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분들에게는 완전 경쟁의 시장의 도래라는 이름으로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지식의 격차가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식의 격차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전과 달리 학습이나 능력의 중요성이 대폭 감소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주먹으로 싸운다면 어린아이가 성인 남성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영에 수렴합니다. 그런데 총을 든 어린아이는 성인 남성을 죽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인이나 간호조무사는 의학적 지식으로 의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설사 의사가 틀렸다고 하더라도요.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입니다. 지능과 학력, 배경에 무관하게 진실이 승리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격 보조 도구가 생기면서 총기의 명중률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사 결정에 보조 도구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훨씬 똑똑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직업평가에서 전문직들만이 살아남을 거라고 했는데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는 것은 이 맥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버는 방법의 핵심은 불완전 경쟁 시장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애플처럼 브랜드를 구축해 대체제가 없게 만들 수도 있고 맥도날드처럼 최저가로 박리담회를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제품의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음료나 과자, 우유 등의 용량에 손을 대는 것은 그나마 양심적인 방법이고 성분이나 함유량을 낮추는 등 질을 떨어뜨리는 게 일반적인 기업의 상술입니다.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을 구축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 기업의 상술에 속지 않는 똑똑한 소비를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소비는 저를 통해 하게 될 것이고 소비자 회사라는 프로젝트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말이 돼? 그런 대단한 변화, 엄청난 변화를 네가 일으킬 수가 있다고? 만약 제가 진도준이나 잡스였다면 그저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하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제가 잡스도 아니고 진도준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직접 어플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업 권유를 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제가 새로 앱스토어를 개발할 건데 당신이 새로운 어플, 즉 프로젝트를 운영해보지 않겠습니까? 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약간 맛보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가 뭐냐? 첫 번째는 생활법정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제가 일보세라는 이름으로 잠시 동안 운영할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어플의 홍보 역할도 맡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언론사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익 창출을 위한 어플인 소비자 회사, 저는 소비자 주식회사라는 이름이 좀 더 마음에 들긴 하지만 어쨌든 구매 정보 회사가 됩니다. 이 총 세 가지가 있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